수능 영어를 지도하는 김하연 영어 선생입니다. 지난주 6월 모평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물론 수능에서는 1등급 컷이 12%였어요. 이번 2021년 수능에서는. 그런데 이번 6월 모평 문제는 1등급 컷이 4%였으니 어려웠다고 느낄 만도 하죠. 어려웠어. 끝. 그러면 우리에게는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어려웠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그 지문을 보는 정확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양함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2년 수능에서는 진정한 위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수험생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문에는 나름 논리가 있거든요. 지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 구조는 총 10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지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한 문단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해 나아가면 어떤 문제를 주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무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자, 지문구조 1.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구조는 두 갈식이에요. 즉,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개로 하나, 두 개, 심지어 세 개, 네 개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구조 두 번째로 많은 지문구조는 먼저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주제를 제시해 줘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도입을 하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서 나머지 예시가 여러모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조랑 같은 맥락인데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지문 구조가 바로 뭐냐? 통념 비판형입니다. 이 통념 비판형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커먼 센스, 상식을 먼저 제시를 해요. 그리고서 새로운 연구 결과라든지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 라고 새로운 어떤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ut이나 however, yet라는 이 시그널을 잘 보아라. 많이 들었던 그런 지문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구조 4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서 전체 요약을 결론을 내주는데 결국은 주제문이 맨 끝에 제시가 되는 미괄식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많이 익숙해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는 인과관계형,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형. 그렇게 어렵다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어떤 연구 내용, 과학적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지문은 이 연구조사에 대한 결론, 이 결과만 파악하면 정답은 쉽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조획을, 자,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10번째 지문 구조인데요. 먼저 도입을 합니다. 그 도입에 따른 전개, 그리고 결말을 제시하는데요. 이런 구조의 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늦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느냐? 바로 도입이 상당히 결론과 조금 생소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먼저 도입을 툭 제시를 해줍니다. 도입은 보통은 쉽게
접근하기 쉽게 제시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게 도입이 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통념을 먼저 제시하고서 여기에 대한 비판형, 그러면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통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줌으로써 왜 어려웠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답률 1순위의 문제인데요.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꽁꽁 숨어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31번이 바로 오답률 1순위, 즉 오답률 80%. 우리가 눈 감고 찍어도 5개 중 하나니까 20%는 무조건 정답률이 나오는데, 즉 정답률 20%, 오답률 80%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과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31번이 어려웠느냐? 바로 선생님이 방금 말한 도입, 전개, 결말의 구조로 이 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지문 구조를 제가 먼저 파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겠어요.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주어가 기네요, have produced principle and practice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도입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이에요. 보통은 도입 부분이 상대방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쉽게, 그리고 interesting한 흥미로운 주제로 내용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도입 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일단 discipline 뜻이 뭘까요? 학생들 보통 훈련, 규율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discipline이 학과, 학제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sub discipline, sub은 뭐예요? 또 더 아래로 세분화된 이런 뜻이죠. 결국 어떤 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 미용학과도 있죠. 여러분들 학과가 엄청 많이, 방사선학과,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학과, 페일리언탈러지 고생물학인데요. 그냥 예전에는 바이올로지였잖아요. 생물학. 그런데 요즘에는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고생물학, 중세생물학. 엄청 학과가 많이 세분화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뭘 도움이 되었냐, 어떤 원칙이나 관례인데 선택이라든지 오거나이징에 대한 관례를 많이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즉 학과가 많이 세분화되니까 그 나름의 선별, 그 나름의 구성, 조직, 원리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어떤 정리 기준이 많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주제문과 좀 약간 멀지는 않지만 주제문의 내용과 어떤 근접은 해요. 그렇지만 이걸로 주제문을 파악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게다가 Museum and University, 이 박물관, 대학이 서로 apart는 분리되어 멀어졌어요. 박물관과 대학이 이제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생각, 매우 소중한 통로이다. 뭔가 세상을 아는 거에 대한, 사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감소해졌다. 예전에는 어떤 사물을 많이 수집하고 모아놓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지식에 대한 통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컬렉팅이 점점 더 위상을 잃기 시작했던 어떤 지적인 축으로서 이제 뭔가 수집한다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주제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의 측면은 이제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추상적이다. 별로 수집할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인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대학의 학과도 그 자체가 이제 분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butterfly collecting, 이 나비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되는데 형용사 미어로, 미어는 단지 수집에 불과하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위치가 부수적이다, 추가적이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왜 어려웠는지를 설명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도입이 상당히 이 결론에서 좀 더 멀었다. 그러면서 계속 전개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 분에서 결론이 나오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도입 부분조차도 이 결론하고 조금 멉니다. 뭐 요즘 학문이 상당히 많이 분화되어서 그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이라서 굳이 뭐 수집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었다. 이 요즘에 학문이라는 건 굳이 수집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서 우리가 굳이 수집한다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미열, 단지, 불과하다. 그래서 이 수집이라는 것도 학문의 위치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그 어려운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오답률 에 있어서 33번이 또 여러분들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바로 문장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보통 통념하고 비판형 여기에서 그쳤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통념 비판형의 글이 나왔으면 아무리 글이 어려웠어도 우리 수험생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나는 이 하나의 틀이 패러다임이 프레임워크가 내 머릿속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번에 6월 모평에서는 통념 비판형에서 다시 통념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 이유를, 자, 볼까요, 우리? 자, 먼저, concept of nature. 이 자연이라는 컨셉은 문화적인 개념으로서 이 자연이라는 건 어떤 문화다. 이런 통념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 다시 유럽의 코로나가 나옵니다. 이제 이 통념에 대한 비판형이죠. 이 신세계에서 이 구별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별이라는 건 뭐냐? 이 자연과 이 문화는 딱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자연이라는 거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인간의 어떤 association 현상, 연결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원시림으로서의 자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 이 자연은 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but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건 원시림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명확하지 않느냐,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다시 but 또 but을 나오는 이 비판에 또한 비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ecological interaction에 대한 맥락은 이 생태적인 인터액션 어떤 상호 관계 이런 뜻이에요. 맥락은 다시 또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사자가 뭘 먹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자가 어디에서 먹는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즉,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 문화적 개념이다. 라고 이 첫 번째 내용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통 통념이 나오면 이걸 비판했어요. 여기에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통념으로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꼬았는데 트위스트를 했는데 또 다시 트위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번 같은 경우는 이 실험에 대한 연구조사에 대한 결과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결론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 동일한 이웃의 노래가 다른 바운더리, 경계선에서 다른 영역에서 플레이 이제 틀어놓습니다. 이 노래. 그래서 separate는 분리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이에요. 실험 대상 영역. 다른 이웃과 분리가 되는 전혀 다른 경계선에서 그 노래를 틀면 그것은 마치 낯선 새우, 콜 노래소리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나와 다른 전혀 다른 경계선에서 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지역, 이거와 이 familiar song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지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와 이 로컬리티, 이 개념을 같이 연상을 지어서 파악을 하면 쉽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 쉬워요. 자, 그러면 네. 자, 빈칸 문제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2번.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문장 구조에서 어떤 구조일까요? 우리가 32번도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제문이에요. 이 주제문이 먼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보세요.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insight란 통찰력 있는 연구 작업인데요. 이 정보를 추구하는 것에서 뭘 강조한다? 이 전략적인 셀프 이그노런스예요. 전략적으로 스스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뭘로 이해된다? 이 이그노런스라는 것이 하나의 변명입니다. 과도하게 즐거운 활동에 인게이지 어떤 참여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나 몰랐어. 뭐 나 그날 술 취해서 내가 한 행동이 기억이 안 나. 이 무지를 하나의 변명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미래적 자아에는 harmful,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내용이 추상적이고 내가 처음 봤던 지문이라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문장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구조는 주제문이 나오고 뭐 도입이 좀 나왔다 해도 결국 주제문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 통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비판형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이런 글보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다시 통념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구조여서 학생들이 순간 당황해서 어려웠던 것이고 도입이 나왔는데 이 결말 내용과 약간 동떨어져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결말이 나오는데 이 도입이 결말과는 조금 동떨어진 추상적 내용일 때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죠. 인과관계라든 뭐 비교, 대조, 질문, 답변, 뭐 현상, 문제 해결 이런 구조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이 어려웠다는데 왜 어려웠는지 그걸 분석하고 다음 시험에서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트릭을 걸어도 내가 그 트릭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줘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는 그 힘을 그 엔진을 장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